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면접형도 최종 합격자 발표를 갖다 어저께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일반 전형의 1차 합격자 발표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대 면접형의 최종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갖다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특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전형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고대 특기자 전형에 대한 내신 분포도 한번 분석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이겠죠. 과연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어떻게 내신 등급에 대한 분포가 됐는지가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도에 그 내신 분포는 어땠고 올해 저희가 합격식 1차 합격자 학생들에 대한 그 내신 분포는 어떤지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올해 나타난 입시들에 대한 특징들을 갖다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나타난 특징은 바로 이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내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비교과의 평가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많은 관계자분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 내신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합격시키는 사례들을 본다고 한다면 내신을 갖다 한 등급 내지 2개 등급을 커버하고 합격한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대에서도 2등급 후반대인 학생들이나 이런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기도 하고 연대에 붙기도 했고요. 4등급대인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기도 했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신이 높죠. 그런데도 치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3등급대인 학생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더욱더 중요해진 것은 내신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비교과의 비중이 더 커졌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 분포의 내신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서울대 1차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와 그 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형, 고대 학업 우수형의 1차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는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 최종 합격을 보면 면접형에서 의예과에 전국 단위 자사고 2점대 중반인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보다도 상위 4, 5명 정도가 더 같이 지원을 했고요. 내신은 아무래도 면접형이라는 건 교과가 40% 들어가고 서류평가 60%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면에서 이제 불리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세대 면접형에서는 한 번도 2등급대가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면접형에 교과가 40%가 정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1등급대 학생들이 넣었죠. 합격자 평균도 1.21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면접형에서 2등급대가 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님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제안을 해드렸던 건 어떤 경우였냐면 그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자사고 문과 학생이었는데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연세대 면접형으로 저희가 합격을 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활동 우수형으로 가면 같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연대 면접형으로 간다면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고에서 잘 꾸민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고 학생부가 좋았던 내용들을 갖고 이런 비교과의 우수한 역량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은 많이 뒤지지만 서류평가에서 앞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어머님과 학생이 이제 연세대 면접형을 갖다 의예과에 지원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셨죠. 그것이 합격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보더라도 이 학생 내신이 2등급 중반대라고 한다면 연대 면접형 합격자 평균이 1.2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은 얼마나 극복한 거죠? 무려 내신을 갖다 1.3등급 이상을 갖다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학생부를 갖다 비교과에도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학년당 한 0.5등급씩에 대한 내신은 커버하는 것 같다라는 통계치를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내신이 3, 4등급 때 1.5등급을 커버하는 거하고 내신 2등급 중반대에서 1등급 초반대를 갖다 이기기 위해서 1.3등급을 이기는 거는 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신을 갖다 1.3등급 이상을 갖다 커버해서 극복하고 결국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생명공학과 일반고 1점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내신은 충분히 이제 합격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신이었고요. 근데 비교과가 좋았죠. 근데 이제
전자전기공학부의 그 일반고 1점대 중후반인 학생입니다. 거의 한 1.7 정도에 가까운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연세대 면접형에 대한 합격자 평균에 이제 자연계열 합격자 평균을 보면 1.49였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거의 1.6 후반대, 1.7에 가까운 내신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됐다라는 것도 비교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고동문과의 지방외고 2점대 초반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합격,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최종 합격인 거고요. 예비 몇 번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아마 그 서울대 합격자가 최종 발표되고 나면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이제 합격이 될 텐데 예비 합격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비 합격, 또 나머지 이 그 명단에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비 합격자의 우선순위 안에 충분히 들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더 연대 면접형에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가톨릭 안동대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의대 일반고 1점대 초반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뭐 내신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톨릭 안동대 의대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아직 대부분의 전형이 발표되지 않았죠. 고대는 특기자하고 기회균등 전형, 농어촌 전형 이 정도만 발표가 됐죠. 고대의 특기자 전형을 보면 이제 도고동문과에 외고에 2점대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외고에 2점대 중반이 충분히 그 합격할 만한 그 내신이었죠. 근데 이제 농어촌 전형에도 바이오 의공학에 일반고에 1점대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고 한다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내신 등급이 다 높죠. 각 학교에서 그래서 서울대, 연대고대 농어촌 전형은 늘 학생이라고 한다면 다 1점대 초반인 학생이었는데 1점대 중반인 학생이 농어촌 전형에 저희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에 이제 최종 합격한 사례를 또 보면 특기자 전형에 중어중문과 외고 5점대 후반인 학생이 특기자 전형을 중어중문과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었죠. 근데 국어국문학과에 이제 자사고에 4점대 한 중반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 보면 특기자 전형에 지방가고 6점대 초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다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광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어떠냐 하면 대부분이 이제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물론 내신이 적정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내신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에 대한 수시 일반 전형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도 합격자의 분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학생들 합격자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갖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갖다 보면은 70% 컷이 얼마였죠? 1.3이었습니다. 50% 컷은 1점이, 70% 컷은 1.3이었죠. 치의학과가 1.6이었고 경영대학이 2.0이었고 경제학부가 1.9였고 자유전공학부가 2.1이었고 언어학과가 2.4였고 화학생물공학부가 2.1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2.3, 1.5 다 이랬죠. 그죠? 종교학과만 3.2였고요. 근데 대부분 이랬는데 저희가 1차 합격시킨 서울대는 2배수를 뽑기 때문에 1차 합격시킨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일반고 1점대 초반,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생들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보면 얼마죠? 일반고 1점대 초반이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충분히 내신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만한 내신 분포였죠. 근데 이제 치의학과를 보면은 국제고의 3점대 초반인 학생을 저희가 서울대 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아니라 국제고였죠. 근데 국제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3점대 초반인 학생이 서울대 치의과에 1단계 합격을 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 자사고 2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죠.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 2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은가 하면 눈여겨보실 게 뭐가 있냐면 경제학부에 일반고 2점대 중반인 학생도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고죠. 일반고 2점대 중반인 학생이 서울대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2배수를 뽑죠. 종교학과에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 3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도고교육과도 지방외고 2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국어국문학과도 자사고 4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도 자사고에 4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언어학과 같은 경우도 지방외고 1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 기계공학과 과학영재학교 학생이 붙었죠. 그 다음에 건축학과에
또 누가 붙었냐면 일반고의 2점대 후반인 학생이 서울대 건축학과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죠.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자사고가 아니죠. 일반고 학생인데 2점대 후반인 학생이 붙은 겁니다. 화학생물공학부를 보도 일반고에 1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언어학과에 외고 3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역사교육학과 일반고 1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 자유전공학부에 외고 2점대 후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인데 일반고에 2점대 후반인 학생이 2점대 중후반인 학생이 경제학과에도 붙고 그 다음에 서울대 건축공학과에도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는 2배수밖에 뽑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이제 교과보다는 비교과가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갖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4점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전국 단위 자사고에 4점대인 학생들도 붙었던 결과를 보셨죠. 이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물론 서울대학교엔 4점대인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이렇게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4점대인 학생들도 서울대학교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올해 이게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에 대한 편차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편차를 더 크게 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연대 의치외과를 보면은 지원자 평균이 1.5였고 활동 우수형이 합격자 평균이 1.21이었죠. 그죠? 자연 같은 경우에는 활동 우수의 합격자 평균이 얼마였냐면 면접형은 1.49였는데 활동 우수형은 합격자 평균이 1.55였죠. 근데 작년도 이제 연대 치의학과를 보면은 70% 컷이 1.2였고요. 연대 경영학과가 1.8이었고요. 70% 컷이 전기전자공학부가 1.3이었고요. 기계공학부가 1.5였고 건축공학부가 1.5, 도고동문학과가 1.9, 지구시스템과학과가 1.8 이랬어요. 영어영문학과가 1.8 이랬죠. 올해 이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분포를 보면 어떠냐면 치의학과의 국제고의 3점대 초반인 학생이 연대치대에 합격을 했죠. 경영학과는 어디냐면 서울권 내고에 2점대 후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그죠? 경영학과에. 전기전자공학부에는 일반고 1점대 중후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근데 기계공학부에는 과학영재학교 학생이 붙었고요. 건축공학과에 일반고 2점대 후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일반고에 2점대 후반인 학생이 연대 활동우수형에서도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고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이렇게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우수했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연대에 2점대 후반인 학생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도고동문과에 지방외고 2점대 초반과 외고 2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자사고에 4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간호학과에는 국제고 3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영어영문학과에 외고 3점대 초반과 외고 1점대 중반인 학생이 영어영문학과에 붙었고 영어영문학과에 또 지방외고 1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국제형을 보겠습니다. 국제형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하스하고 이제 ISE 전공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연대 국제형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더라도 ISE에 전국 자사고 4점대 중반인 학생이 ISE에 붙었습니다. 보통 ISE는 이제 과거 영재고아들이 많이 쓴다고 하죠. 그런데도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에 4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또 하나 ISE에 이제 해외고 학생이 또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 전형에는 전국 자사고 3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 또 국제고 3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연대나 고대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 내신을 많이 보기 때문에 3점대는 거의 불가능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반고 2점대 후반인 학생이 건축공학과 같은 데서 붙은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치대 3점대 초반인 학생이 이제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E나 하스에서는 4등급대인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교과의 영향력이 올해는 내신보다 더 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대한 분포를 보겠습니다. 고대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이 이제 올해는 학업 우수형으로 바뀌었죠. 합격자 평균이 2.59, 2.93, 2.75, 2.66, 2.56, 3.19, 2.67, 2.61, 2.53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계열도 합격자 평균이 2.13, 2.23, 2.33, 1.33, 2.47, 2.93, 2.19, 2.31 이렇게 이제 합격자 분포가 작년도 됐죠. 그럼 올해 이제 고대 학업 우수형에 합격한 사례에 대한 분포들을 보면
광역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사고라는 건 지원해서 이제 추첨해서 뽑는 학교죠. 광역자사고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광역자사고에서 2점대 후반인 학생이 고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경영학과에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학생이 2점대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 외고 2점대 후반인 학생도 붙었습니다. 또 보시면 통계학과에 전국 자사고 4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바이오의공학부에 일반고 2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건축공학과에 건축학과에 일반고 2점대 초반과 2점대 후반인 학생이 붙었고요.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외고 3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학과에 일반고 3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고, 미디어학부에 지방외고 2점대 초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언어학과에는 외고 3점대 중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대 학업 수용 일체 합격자 분포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죠?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고 2점대 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사 2점대 후반인 학생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국자사고 4점대 초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고대 학업 수용에 붙은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신보다는 뭐가 컸다? 비교과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나타난 결과를 갖다 봤었을 때에 대한 블라인드 영향력이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과에 대한 영향이 절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내신도 챙기셔야겠지만 비교과를 갖다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제 독서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특히 세특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 교과평가로 들어가죠.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다른 학교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특과 같은 이런 학생부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잘 챙기시는 것이 바로 수시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